오늘 모신 분은 맹렬하게 쓰고 말하는 여성 창작자입니다. 책 미스윤의 알바일지, 우리가 서로에게 미래가 될 테니까, 지금 물 올리러 갑니다. 그리고 드라마 알 수도 있는 사람, 팟캐스트 시스터후드, 모두가 이분의 작품이죠. 윤이나 작가님 모셨습니다. 이번 장르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안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음식에 대해서 뭔가를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제안을 받고서 뭐에 대해서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건데 드라마를 쓰는 일이 너무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때쯤에 띵 시리즈를 읽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좋아하는 것에 대해 쓰는 일은 좀 더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시즌쯤에 트위터에서 봤는데 재능이 있다는 거는 내가 정말 재능이 있어 라는 걸 발견해서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뭘 하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은 나처럼 안 해? 이런 것들을 알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처럼 많이 라면을 먹지 않고 저처럼 라면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놀라게 된 거죠. 아, 누구나 이 정도로 라면이 진심인 게 아니었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이제 황유진 작가가 저한테 했을 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안성탕면 할아버지나 이나님이나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이 말했을 책의 때. 시작이죠. 전 시작부터 너무 빵 터지면서 들어갔어요. 이나님이 안성탕면 할아버지랑 다를 게 뭐예요? 내가 질문을 받았던 순간 이 책은 시작됐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 사람들이 사실 라면을 다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지금도 계속 충격받고 있는데 막 후기가 그런 식으로 올라와요. 1년에 라면 2번 정도 먹으면 다행이지만 이 책을 읽었더니 라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1년에 2번을 먹어? 근데 이제 그걸 깨달았더니 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전 사실 라면이란 키워드만 떠올려도 나 쓰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한 챕터 6개 정도가. 기획안을 쓰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기획안을 만들어서 세미콜론 이제 공식 계정이 있어가지고 보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까이는 건가? 라면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나? 했더니 어느 날 정말 황급한 메일이 되게 길게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지영 편집자님께서 안 쓰시던 메일이었던 거예요. 뒤늦게 한 달 뒤에 발견하셨나 봐요. 휴면 계정에 보내셨군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달 뒤가 됐으니까 좀 마음이 조급하셨나 봐요. 지금 얘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왜냐면 사실 그 기획안만 봐도 너무 진심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급하게 이제 메일을 보내서 혹시라도 다른 데 연락하시지 않았냐고. 네. 혹시 아무튼 라면을 낼까 봐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셨대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쓰다가 어디다 기획안 보낸 게 좀 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대회비를 해왔는데 좀 책이다 또 뭐 제가 좋아하는 곳이고 이 정도 풀어주시면 정말 고맙죠. 그럼요. 단독 저희는. 익스클루시브 또 제가 여기서 바로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처음에 열었다가 목차를 보면은 일단 프롤로그 제목이 라면이 우리를 완전케 하리라. 첫째, 라면을 끓이기 전에. 여섯째, 물이 끓는 사이에. 일곱째, 비빔면과 기타 등등의 경우. 논문입니까? 어찌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작할 때 저는 문장들이 박력이 터져가지고 무엇보다 한 봉지에 1인분이라는 점이 완전함의 정점이다. 물론 비빔면의 경우 대중적으로 합의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이는 비빔면에 대한 내용에서 따로 언급할 것이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라면에 대해서 페이소스가 있는 이런 문장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완전히 뒤엎으면서 어디서 이런 문장력을 얻으셨는지, 누구를 어떤 문장을 보고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도 너무 궁금했어요. 전 제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쓴 걸 되게 자주 읽어요. 본인의 많은 것들을 좋아하시죠? 사실입니다. 네. 그것은 굉장히 사실이고 박자, 리듬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읽기는 굉장히 많이 읽지만 난 이 사람 같은 문장을 쓰고 싶다거나 참고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계속 써나가는 과정에서 이걸 읽었을 때 윤이나가 쓴 것 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드라마 작가라는 타이틀이 있으시고 알 수도 있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윤이나 작가님의 경우에는 다종다양한 글쓰기를 하고 계신 중에 드라마도 내가 썼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드라마 작가는 어떻게 되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장르가 다양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좀 없기도 하고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타입이에요. 알바일지를 내고 나서 이런 구성으로 한 여성이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하는 시리즈에 드라마가 있으면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획안 쓰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형태를 드라마로 만든 기획안 몇 개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친구였던 PD가 예능 PD였는데
사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알바일지를 사내 공모에 내봐 이러면서 제가 찔러본 거죠. 내 얘기니까 판권이라도 사게 어떻게 해보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전혀 다른 이야기가 하나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알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획안을 냈는데 JTBC에서 사내 공모에서 된 거죠. 좀 급진전이 돼가지고 웹시리즈를 하자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경력도 없는 저한테 맡겨준 거죠. 또 제가 나 써보고 싶어. 이거 내가 만든 이야기니까 내가 해볼래 해서 씬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몰랐는데 시작했고 그렇게 쓰게 된 이야기가 세상에 나갔고 이제 드라마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진짜 겁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쓰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사실 저는 없고 무엇보다 저는 내 삶에 재미있는 시도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마치 자명 같은 것이군. 있는 그대로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고 있는 라면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흔들림 없이 국물의 맛을 해치지 않도록 혼자 조용히 깊은 곳에서 익어가야 한다. 무슨 라면 속 달걀 얘기가 이렇게 비장하고 시침을 뚝 떼고 진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격에서 이 글의 매력이 막 터지는 것 같거든요. 드라마를 하고 난 뒤에 그 허탈감을 달래고 있을 때였다. 네, 그래서 삶이라는 게 작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직업이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제가 황효진 작가랑 같이 헤이메이트를 통해서 새로 일을 벌이는 것도 그렇고 그 외에 저 혼자 어떻게든 좀 새로운 것들을 써보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되게 큰 상을 2개나 수상해가지고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도 드라마라는 걸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심도 들고 그냥 작가가 직업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애써서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잘 안 생기고 사실 먹고 사는 걸 좀 책임지기 어려운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시기에 좀 고달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할 일이 없고 해서 뭐 수영도 하러 다니고 수영장 가서 라면도 먹고 뭐 그랬던 거죠. 이제 그랬던 내용이 이제 거기 담겨 있는 거고요. 현재는 한 회사와 계약을 해서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저 스피드 퀴즈 너무 떨리는 게 책에 써있지만 제가 좀 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 좀 틀릴까봐 지금 또 긴장돼요. 여기서 지는 건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이기는 건 또 누구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니까요. 뭔가를 이기고 진다거나 뭐 위아래라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스피드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떨려. 해장에 가장 좋은 라면은 너구리다. Yes or no? Yes. 무언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쉽게 질리지 않는다. Yes or no? Yes.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Yes or no? Yes. 트위터에 공유한 라면 레시피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냉라면이었다. Yes or no? Yes 14,000. 이기셨어요. 사실 스피드 퀴즈는 그냥 yes or no인데 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맞다 그러면은 그 판정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랑도 싸우는 거죠. 무언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쉽게 질리지 않는다에 yes라고 하셨습니다. 쓰는 것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쓰고 계신 거겠죠? 네. 좋아하는 거, 팬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래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것을 좀 넘어서는 것들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나한테 좀 소중한 거야 라고 느껴지는 거는 대체로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고 사실 아무튼 메시 쓴다고 했다가 너무 특정인이라 너무 특정인이고 해서 좀 거절을 당한 뒤 이제 쓴 책이 우리가 서로에게 미라가 될 테니까인데 사실 메시는 제 새 책에 모두 등장하거든요. 메시는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좀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메시에게도. 많은 분들 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헷갈리실까 봐 리오넬 메시. 네,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 역사상 최고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이나 작가님이 덕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라면과 메시입니다. 삼위일체로 뭔가 하나를 더 말씀해 보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윤이나입니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죠. 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그런 말도 많이 해주죠. 넌 좀 널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트위터에 공유한 라면 레시피 중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건 냉라면이었고 여기에 예스라고 하시면서 14,000회라고 하셨어요. 그 냉라면 같은 경우는 5월에 막 더워지기 시작할 때라 그랬는지 굉장히 리트윗이 많이 됐어요. 잊고 있다가 책이 나왔으니까 라면 얘기를 했던 거를 찾아보려고 윤이나 아이디 쓰고 라면 검색을 했더니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냉라면 레시피가 14,0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마음이 어려웠던 건 리트윗 된 정도는 팔고 싶었거든요. 근데 14,000은 이건 좀 너무 책을? 네, 책을. 지금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바로 또 제재 소식도 있었는데 저는 이 책
갈 것 같은데요? 스테디하게 갔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리고 라면은 정말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다가 무척 실용적입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튀김우동 작은 거를 먹고 왔거든요. 이 책에 대한 바람을 쓰신 부분이 컵라면 위에 딱 올려놨을 때 뚜껑이 잘 밀착될 수 있는 그 정도로 쓰이면 좋겠다 쓰셨는데 제가 그렇게 딱 올렸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잘 맞더라고요. 너무 딱 맞죠? 너무 딱 맞아요. 진짜. 초록 색깔도 올려놓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14,000부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이겨야죠 우리. 나만의 부엌, 나만의 양념이 없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다. 이제는 전셋집이 있고 나만의 양념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양념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다른 점 떠오르는 게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냉라면을 끓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큰 차이였어요. 제가 그 냉라면을 올렸던 순간도 내가 냉라면을 드디어 먹을 수 있어?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냉라면이라는 거는 자신만의 양념이 없으면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소스를 만들 때. 이걸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게 내 삶에서 차이가 난 순간인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또 라면으로 정의해본 건데 내가 냉라면을 끓일 수 있는 사람이 됐네. 근데 이게 좀 어떤 변화의 순간이었고요. 또 하나는 책에도 등장하시지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저의 1호 팬이시죠. 특히 이제 미스 윤의 알바일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근데 저번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미래가 될 테니까를. 네. 근데 그 이유가 거기다가 비혼을 한다고 선언할 필요까지 있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었냐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긴데. 네. 같은 이유인데 이번 책을 보면서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안정을 획득했다고 보이시나 봐요. 더 이상 이제 결혼이라든지 삶에서 이제 정상 가족을 획득하는 일 자체가 저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좀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때문이라도 이번 변화는 좀 좋지 않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안한 마음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냥 마음대로 책 한 권을 쓴다. 어떤 거가 지금 떠오르세요? 죄송하고 놀라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미래가 될 테니까가 끝나고 나서 책 절필 선언을 했었어요. 그래놓고 본인이 기획안을 보내고. 그쵸. 왜냐면 금방 마음이 바뀐 거죠. 사실 절필 선언을 한 거를 친구들만 하니까. 제가 책에 나와서 말한 바람에 너무 많이 알게 되긴 했는데요, 지금. 절필 선언이 아니라 절필 수다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맞죠. 책에 드리는 시간, 수고, 그리고 노력, 뭐 여타의 것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책을 세상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사실 저번 책을 읽고 했거든요. 네. 나와 당신의 아이디어에 보면 초반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첫 책을 내고 나서 세상이 천지개벽이 할 줄 알았는데 네. 아무 일도 없어서 잔잔했다고 네. 어머님이 말씀하셨다고. 근데 저는 케이스가 달랐던 게 첫 책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인터뷰를 하고 이상할 정도로 기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책이었어요. 14년 알바 인생 비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세언니 저희 오빠의 네. 아내분이 저한테 사진이 너무 개그맨처럼 나왔더라. 그래서 이러다가 찾아보실까 봐 걱정이 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일간지 기자분들도 되게 많이 좋아하셨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하고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났어요. 그 책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책이 내면 반응이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두 번째 책을 냈더니 세상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 삶의 다음 방향 같은 것이나 특히 30살 이후의 이야기들 살아온 이야기들을 정리할 때 제게는 되게 중요한 챕터가 되는 책일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책인데 책이라는 걸 써서 세상과 이 정도까지 못 만나면 책을 쓰는 작가로서는 좀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친구들한테 난 이제 그만 쓸래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드라마를 썼더니 더 못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저는 세상이랑 만났으면 좋겠는데 세상이랑 저랑 접점이 없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된 거죠. 내가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관심이 머무는 주제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건 결국 나는 어떻게 내가 되었는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저를 둘러싼 사회, 환경, 그리고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1인분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한 인간, 무엇보다 이제 한 여성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이 세계 안에서 아시안 여성으로 사는 건 뭐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고 계급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노동자고 서민이거든요. 그리고 일과 살아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술이랑 대중문화고 이 안에서 확장되는 나 말고 세계에 대해 말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여성들과 함께 젊은 여성들과 함께 되게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준비했던 질문 다 해버릴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영원히 해결된다면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처음에는
멋있게 말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복지를 확대하고 막 우리가 뒷고선 바닥을 넓고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하는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할까 했는데 벌써 어색해요. 이미 지금 어색하잖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정도고요. 구체적인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어서 저는 이걸 진짜 상상해 보려고요. 책이라고 나온 김에 질문 들었고 네. 지금 대답은 못하겠지만 상상을 해보겠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것을 모두 생각해보고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걸 상상해보는 일 자체가 바닥을 단단히 하는 일일 수 있고 상상해볼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어색했던 답변으로 진짜 잘 자연스러웠죠. 넘어가는데 약간 루프를 타고 탁 오는 네. 나는 유니나 이 질문이 저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책을 기회로 책이라웃에서 윤이나 작가님과 늘 동네에서 가끔 인사만 했었는데 이야기를 길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고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마이크와 카메라 꺼지고 난 뒤에 번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그리고 나와주신 윤이나 작가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요. 너무 재밌었어요.